공부 계획을 꽉 잡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은 이 방법을 따라 해봅시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되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한다라는 자세를 갖습니다. 무리한 3점 슛은 과감히 포기하는 대신에 2점짜리 골밑 슛으로 착실히 포인트를 쌓아가는 농구팀처럼 말입니다. 가능한 범위 내의 득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넉넉히 달성할 수 있는 지점에 여기까지라는 선을 긋습니다. 예를 들어 42.19km를 달릴 수 있는 마라톤 선수라면 30km 정도에, 하루 12시간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8시간 부근에 말입니다. 여유를 두고 계획한 대신 실행은 확실해야 합니다. 계획한 모든 목표를 빠짐없이 해내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목표를 달성했으면 멈춰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30km를 통과하고도 조금 더 달리고 싶다면 내키는 대로 뛰면 됩니다. 거기서부터는 보너스 포인트입니다. 넉넉한 목표, 확실한 실행, 그리고 약간의 추가 달성. 여러분이 이 원칙을 활용하면 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365 공비타민, 공부 계획을 꽉 잡는 방법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박경철 선생님의 자기혁명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나눠드려요. 바로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경철 선생님이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여러분들께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까? 그런 말을 얼마나 하십니까? 주위에 보면 왜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 분들이 있지요.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뭐만 하자고 해도 시간이 없어. 물론 시간을 인식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버드대였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 맞다면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는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타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보통 학생들은 대화나 인터뷰 중에요, 시간이라는 말을 거의 안 썼대요. 우리가 가진 자본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제한적인 자본이 시간이죠. 따라서 시간을 생각하고 산다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자본, 즉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를 늘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없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하는 건 시간의 중요성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박경철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저는 이 부분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없다고 늘 불평처럼 말하면서도 존경할 만한 성취를 한 분을 보신 적이 있나요? 박경철 선생님이 제안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불필요한 것부터 없애라. 저도 사실 정확히 저렇게 생각합니다. 꼭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죠. 이를테면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뭘 더 먹을 게 아니라 뭘 안 할지를 고민해야 하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뭘 더 해야 할까가 아니라 뭘 안 해야 할까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마이너스식 사고방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 어제는 바빠서 운동을 못했거든요. 오늘도 퇴근 후에 시간이 안 날 것 같았습니다. 운동 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은 점심시간에 운동을 했습니다. 가까운 헬스장을 뛰어가서 30분 근력 운동을 하고 점심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때웠어요. 무언가를 포기하면 시간은 납니다. 그럼 박경철 선생님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성경책 베드로의 두 번째 서간문에는 이런 문장이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시간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적인 생각을 뒤흔든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은 3차원적 사고에 익숙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한 초월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우리의 직선적인 시간과는 물리적 시간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 의해 이미 부정된 바가 있다. 물론 최근 들어 운동이 빛의 속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약 빛의 속도로 나는 우주선이 존재한다면 그 안에서 시간은 정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대체 무엇일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시계의 시간이 사회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시간을 의식하고 시계를 보고 날짜를 세는 이유는 출근, 등교, 약속, 일을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구의 자전주기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녀석을 굳이 시차 변경까지 해가면서 전 세계가 단일 체제로 고정하는 이유 역시 인간의 이동이 국경을 넘어 세계화된 탓일 것이다. 반대로 사회화된 나 혹은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내가 아닌 내면화된 나에게는 이런 식의 시간이 무의미하다. 사회가 아니라 독립적인 나를 상정한다면 시간은 그다지 필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습관인 시간에 얽매여 내면화된 나에게도 시간의 강박을 강요하고 있다. 출근을 하고 다른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시계 시간이 중요하지만 혼자서 명상을 하거나 공부를 할 때까지 시계 시간에 따라 목표를 세워 거기에 속박될 이유는 없다. 이 경우 시간은 내 기억의 퇴적층일 뿐이다. 오래된 과거 위에 새로운 과거가 쌓이고 그 과거 위에 현재가 또 다른 과거가 되는 과정이 시간이다. 사회적인 내가 아닌 내면화된 나의 입장에서는 과거는 똑딱이는 시계바늘이 아니라 겹겹이 쌓아 올린 삶의 흔적이다. 현재에 몰두하면 시간은 온전하게 현재 그 자체일 뿐이지만 문득 정신이 들어 주변을 돌아보면 과거를 비교하고 미래를 떠올리면서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도끼자루가 썩는 원리다. 예를 들어 기차를 놓칠까봐 꽉 막힌 도로의 택시 안에서 초조하게 마음을 태우면 시간은 번개처럼 빨리 지나가지만 일찍 도착해서 기차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면 시간은 느릿느릿 지루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시간의 속도는 늘 다른데 이때 시간의 밀도를 결정하는 것은 집중이다. 어떤 일에 골똘하게 몰두하면 시간은 쏜살같이 흐르지만 망상에 사로잡혀 빈둥거리면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 또 재미있는 일을 하면 시간은 화살이지만 재미없는 일을 할 때 시간의 흐름은 더디기만 하다. 그러니 시간을 직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밀도를 높이지만 어떤 이는 엿가락처럼 늘려서 밀도를 낮춘다. 시계의 시간으로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80년이라고들 해도 그것은 시계의 시간의 문제일 뿐 각자의 실제 삶의 길에는 10배 혹은 100배의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삶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라고 변명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
해야 할 일을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곧 나태합니다. 시간은 누구든 10배, 100배로 압축할 수 있다. 파편처럼 흩어져 버리는 수많은 시간의 조각과 망상의 시간을 붙들거나 정돈함으로써 더 많은 시간을 낼 수 있고 집중력과 밀도를 높임으로써 시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 역시 진리다. 나이라는 개념은 모임의 상석에 앉거나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회화된 기준일 뿐 내면화된 나의 관점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 점에서 30살이 되기 전에 해야 할 몇 가지 등의 이야기는 내면적인 것을 사회화시켜서 불안감을 파는 시간 장사꾼들의 불안 마케팅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간을 대할 때 사회화된 나로서 의식해야 할 시간과 내면화된 나로서 의식해야 할 시간의 개념을 구분하고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일과 파편처럼 흩어진 시간들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돼 있고 또 흘러간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나도,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끝을 맞이한다. 시간의 끝인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도록 만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생명이 1000년쯤 되거나 혹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면 워렌 버핏의 기부도 빌 게이츠의 자선도 없었을 것이다. 시간은 곧 자연의 질서다.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 역시 질서일 뿐이다. 시계가 없을 때도 사람은 태어났고 나이를 셀 수 없을 때도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습관화된 시간의 관점에서 벗어나 보면 시간은 곧 가능성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태어나는 순간 모든 인간의 가능성은 100%다. 외적 환경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인간의 가능성이 최대인 때가 출생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비례해서 그 가능성은 조금씩 줄어든다. 학창 시절을 거치면 대폭 줄어들고 정년기를 지나면 더욱더 작아진다. 그리고 노년기를 거쳐 숨을 거두는 순간 나의 가능성은 0이 된다. 이렇게 가능성은 내 삶의 흐름을 따라 조금씩 줄어들지만 이때 줄어드는 가능성은 그만큼 성취로 보상된다. 가능성이 줄어드는 만큼 그동안 이룬 성취가 그 자리를 채우는 거다. 10살이 되어 가능성이 10% 줄어들었다면 그동안 받은 교육과 학습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30살이 되어 가능성이 50%로 줄어들었다면 그 대신 경험과 지혜라는 성취의 곳간이 그만큼 나에게 차 있는 거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성취의 곳간, 창고는 점점 커진다. 즉 시간에 따라 가능성은 감소하고 성취는 증가하는 거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곳간, 창고다. 누군가는 감소한 가능성보다 더 많은 성취로 곳간을 채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능성의 감소에 비해 턱없이 적은 성취로 곳간을 채웠을 것이다. 성취의 곳간에 쌓인 곡식의 차이는 내가 시계 시간에만 의지해서 살아왔는지 시간을 아코디언처럼 차곡차곡 접어가며 밀도 있게 살아왔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시간에 여유가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한다. 하지만 나는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성공에 이른 이를 만난 적이 없다. 우리가 쫓기는 시간에는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그만큼 찌꺼기를 버리면 된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달콤하지만 쓸모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놓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필요한 것들로 채우는 과정을 시간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내 삶의 가치 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책을 읽고 몇 시에 운동을 해야 한다는 시간 계획은 나를 늘 초조하게 만들지만 내가 직업 이외의 일에 배분하는 시간을 비중에 따라 비율로 나눈다면 훨씬 쉽게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한다.
하루 여유 시간의 약 10%를 SNS라는 항목에 배정하는데 이때 웹서핑, 블로그, 트위터, 신문 읽기 등을 한다. 또 여유 시간의 30% 정도는 공부에 배분해서 이때 책을 읽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 활동을 한다. 우리가 뷔페에서 음식을 먹을 때도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다른 걸 줄여야 하지 않는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모든 것을 욕심껏 다 취하려고 하면 마음만 초조하고 배탈이 나기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SNS라는 항목 안에서 트위터를 많이 했으면 다른 걸 할 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때는 같은 SNS 항목에서 줄여야지 공부나 수면 시간을 줄이면 안 된다. 결국 시간 활용은 계획이 아니라 금기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먼저 정하고 해야 할 것을 계획하면 그것은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지만 해야 할 것만 잔뜩 정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소주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버려야 될 것을 버린 다음에는 해야 할 것들을 비중을 정해서 하루 중 어느 때든 반드시 그만큼 수행하면 된다. 기차 시간에 맞추듯 시계 시간에 쫓겨다니면 계획만 세우다 많은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박경철 선생님의 자기혁명 중에서 시간에 대한 부분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회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